어느 날 한 노련한 정원사가 젊은 견습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가위질을 많이 한 곳이 아니라 언제 가위를 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곳이지. 이 말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그 미묘한 균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꽃을 피우거나 시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수많은 대화들, 때로는 후회스러웠던 말들, 때로는 하고 싶었지만 삼켜야 했던 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작은 지혜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가족과의 식탁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동료와의 대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할까봐 꾹 참았던 순간들을, 그때는 잘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고 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서먹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반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해버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며칠 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며 괜히 말했나 하고 후회했던 경험들도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참자. 말하면 싸움만 날 뿐이야. 하지만 정말 그것이 답일까요? 참으면 내 마음만 병들고 말하면 관계가 상처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줄곧 고민해온 영원한 과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동양의 성현들도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말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축적해온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과학적 통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대화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한 거야.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닌데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지.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갈등은 내용보다는 전달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투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멜로디라도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서정적이고 아름답던 선율이 트럼펫으로 연주하면 웅장하고 역동적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에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 때문이야 라는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당신은 맨날 그러니까 문제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자동으로 방어막이 올라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맞받아칠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먼저 폭발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의 열기가 이성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는 결국 승부로 변질되고 승부에서는 반드시 패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패자가 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원망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평범한 대화와 비난이 섞인 대화를 나누게 한 뒤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비난의 언어가 오가는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비난을 받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싸울 준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치우라고 하면 항상 안 치워? 처음에는 남편이 무덤덤하게 넘어갔지만 결국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나 잘해.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도 내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받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순간 말의 톤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나 짜증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에 대한 열망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해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승전 인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대화의 기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지적할 것도 지적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반드시 상대방을 인정하며 끝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의 갑옷을 벗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100마디 해도 그 속에 인정하는 마음이 한마디 없으면 상대방은 내가 틀렸다고 하는구나 하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라는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방의 표정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분이 남편이 늘 늦게 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으며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 라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것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을까요?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꽃 한 송이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지막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얻으라. 사람은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변하려는 마음을 냅니다.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나름대로 신경 쓴 것은 알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운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상대방은 함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비난이 아니라 사실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너는 항상 왜 그러니?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귀는 닫히고 마음은 벽을 칩니다. 사람의 뇌는 너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는 순간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반격할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칼날처럼 날카로워도 되지만 그 칼날 끝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 부드러운 손잡이가 바로 내 감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약속을 안 지켜? 또 나를 실망시키네. 이렇게 하면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오늘 기대가 좀 컸나 봐요. 당신이 약속을 잊은 것을 보니 괜히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비난이 아닌 내 감정을 설명하는 순간 상대방은 변명하지 않고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갈등 상황에서 너 대신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그룹은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아팠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아마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지만 내 마음을 꺼내보겠다는 태도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방어가 아니라 공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문형 끝맺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의견을 묻는 척 하더니 결국 자기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그냥 자기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내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하고 답은 정해져 있었네. 그래서 괜히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은 싹 닫아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결론을 밀어붙이는 순간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지막을 닫아버리면 상대방은 벽을 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질문 하나만 더하면 그 벽이 문으로 바뀝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영혼을 깨우는 도구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의 끝에는 꼭 질문을 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 팀장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고 회의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지시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지막은 반드시 질문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그 결과 회의 중 의견 제시 빈도가 2배 이상 늘었고 평소 말이 없던 팀원들조차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질문은 상대방을 대화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앉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의 끝에 이런 질문들을 더해보세요. 제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말했나요? 당신 생각도 궁금해요. 이 상황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질문형 끝맺음은 내가 상대방에게 공 하나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다 정리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물음표로 끝내는 것. 이 물음표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시간차 전략입니다. 모든 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 내뱉는 말은 100번을 해도 후회로 돌아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면 그 순간 나오는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고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후회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깐이고 돌아서면 더 큰 찜찜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시간차 전략을 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뇌는 감정이 극도로 흥분했을 때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화나 분노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공격 본능만 활성화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뱉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자신을 찌른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뜨거운 순간에 말을 멈추고 식은 다음에 입을 엽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나 강한 감정은 20분 정도 지나면 진정되기 시작한다고. 그 20분을 참아내면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배우자와 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 현명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잠깐 멈추고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 한마디로 불붙을 상황이 스르르 진정됩니다. 상대방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방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시간차 전략은 도망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의 폭발을 조절할 줄 아는 강함입니다. 화가 나서 입이 열리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해도 후회 안 할까? 지금 이 말은 상대방을 위한 걸까? 내 감정풀이일까? 20분만 참으면 더 나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잠시 멈추고 돌아서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말하는 한마디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술을 잘 써도 특정한 말들을 무심코 내뱉으면 관계는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만 나오면 상대방은 무조건 방어합니다. 너는 항상 늦어. 넌 맨날 왜 그래? 항상, 맨날 이런 말은 상대방이 그동안 잘했던 모든 순간까지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만 말해야 하는데 전부를 싸잡아 버리면 상대방은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맞잖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넌 틀렸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이 한마디로 대화는 끝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말에 맞서는 데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포기 선언입니다. 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죠.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해도 이 세 마디가 섞이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지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짧지만 강력한 말 세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죠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럴 수도 있죠. 한마디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힘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방어가 풀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려는 순간 이 한마디만 먼저 깔아주세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상대방은 그때부터 내 말을 공격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의견이 달랐을 때 이래서 안 돼 하는 대신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비난 대신 앞으로 잘해보자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는 크고 멋진 말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오가는 작은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긴 존중과 배려에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싸움 없이 할 말 다 하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기승전 인정이고 나 전달법이고 질문형 끝맺음이며 시간차 전략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세 가지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고 반대로 해야 할 세 가지 말은 관계를 살리는 작은 기적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쓰면 말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에는 솔직하게,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싸움 없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아온 관계들, 그 소중한 인연들이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심을 담은 말들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따뜻한 이해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